최근에 책을 읽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의 95%가 5년 이내에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100명 중 겨우 5명만 자기 체중을 유지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걸 보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유혹을 참지 못하고 게을러져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 통계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오히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할 만큼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체중 유지에는 실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실패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주변 때문이죠. 이상하죠? 다이어트를 실패했는데 갑자기 주변 탓을 하니까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실패하면 뭐라고 하나요? 내 의지가 약했네, 노력이 부족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 탓, 주변 탓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변 환경입니다. 심리학자 웬디 유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행동의 43%는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하루의 절반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옷장에서 매번 비슷한 옷을 입고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사 먹는 것처럼요. 그런데 습관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습관을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땔감이 필요하죠. 마치 무릎을 쳐야 다리가 올라가는 자동 반사처럼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니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거고, 내 옷장을 열어보니 비슷한 옷을 집게 되는 거고, 출근을 하니 커피를 사 먹게 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휴일에는 출근과 똑같은 시간이라고 커피를 사 먹진 않잖아요. 이건 대부분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선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야 머리를 최대한 안 쓸 테니까요. 즉 우리 삶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죠. 자, 다시 다이어트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이어트엔 성공했지만 체중 유지에 실패한 이유는 행동만 바꿨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지 못한 거죠. 이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바꾸지 않고 행동만 바꾸는 것은 평생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요. 매일 밥 먹자는 친구들, 주변에 즐비한 맛집, 터치 한 번이면 시켜지는 배달앱. 이런 환경에서 유혹을 참고 체중을 유지한다는 건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과 같습니다. 점점 지칠 수밖에 없죠. 설상가상으로 학교, 회사,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의지를 더욱 약하게 만들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제 의지력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의 의지력은 유한합니다. 의지력만으로 무언가를 참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죠. 결국 다이어트는 독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체중 유지에 방해되는 환경을 최대한 바꾸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참는 것보다 100배는 쉬우니까요. 이건 비단 다이어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바로 주변 환경에 따라 정해지니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 후에 경영지도사라는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너무 따고 싶더라고요.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었고 취업도 잠시 미루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붙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한두 달 정도 지났나? 점점 집중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친구들과의 약속도 조금씩 나가게 됐고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했죠. 머리로는 안 된다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되더니 거의 한 달을 그러고 있었죠. 그때 저는 내가 생각보다 의지력이 없는 놈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니, 그냥 나를 믿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강제로 공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환경을 싹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은 동생 방 침대 구석에 쑤셔 넣어놨고요. 전화나 카톡은 그날 공부가 끝날 때까지 절대 안 받았죠. 아니, 아예 핸드폰을 안 봤으니까요. 나갈 생각도 못하게 옷도 싹 모아가지고 박스에 넣고 안 쓰는 옷장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는 공부하는 책 외에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았죠. 제 방에는 냉장고 바지, 후줄근한 티셔츠,
그리고 공부할 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도 안 보고 슬슬 아싸가 되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자동으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할 게 공부밖에 없었죠. 결국 그렇게 해서 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의지력이 강하지도 않았고 그만큼 환경을 통제해야만 했던 사람이니까요. 환경을 바꿀 때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단절과 간편함. 피하고 싶은 것은 멀리 두고 필요한 것은 가까이 두는 것. 다시 말해, 나쁜 건 하기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고 좋은 건 하기 쉽고 편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면 기존 옷들을 아예 치우던가 버리던가 하면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게 될 수 있죠. 책을 읽고 싶다면 책상 위에 딱 책 한 권만 올려두거나 침대 머리맡에 두면 돼요. 곧바로 책을 집을 수 있도록요. 약 먹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스마트폰 충전기 같이 자주 손이 가는 것 옆에 두면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목표만큼 올라가지 않고 시스템만큼 추락할 뿐이다. 습관은 결국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의지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시스템, 주변 환경에 따른 반복적인 반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 컨텐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저 또한 노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필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의지력과 노력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마치 돈처럼 절약해서 써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죠.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의지력과 노력을 위한 할인 쿠폰을 만드는 셈이에요. 필요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의지력과 노력은 더욱 절약될 테니까요. 오늘의 결론, 실패할 때마다 내 탓만 하지 말고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바꿔봅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실패가 멈출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